최근 한국이 세계 GDP 경제 순위에서 기존 G7 선진국에 포함되었던 이탈리아를 역전한다는 예상치 통계가 나왔습니다. 1960년 과거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던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체 GDP 격차는 한국인들의 국민성과 시민의식 모두가 끝없이 노력해 만든 한강의 기적을 통해 1990년에는 4배 차이로 격차를 줄였고 2002년에는 2배 차이로 격차를 줄였으며 2018년 2배까지 GDP 차이를 줄여나갔습니다. 한국의 인구수가 5,170만 명이고 이탈리아가 6천만 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이때부터 G7 이탈리아와 동등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종 유행성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에 따라 이탈리아는 극심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기록. 한국은 전 세계 OECD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최대치로 경제 성장률을 방어함에 따라 2020년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 통계표에서 1인당 GDP 즉 국민소득으로 한국이 이탈리아를 역전한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체 GDP 상황은 어떨까요? 2020년 예상치로 봤을 때 약 1배 차이로 격차가 더욱 좁혀졌습니다. 한국은 최근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경제 성장률 2%에서 3%를 꾸준히 기록. 이탈리아는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1%에서 0%를 기록. 유로화의 환율이 매우 높아지지 않는 이상 한국은 2026년 전체 GDP까지 이탈리아를 역전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세계가 주목하는 주요 선진국 순위에 등극한 한국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이런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두면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의 게시글이 해외 네티즌 커뮤니티 레딧에도 소개되었습니다. 댓글에는 한국, 이탈리아 경제에 관심 있는 해외 네티즌들이 댓글을 적어 주었는데요. 이탈리아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현재 안 좋은 이탈리아의 경제, 정치 상황을 개혁해야 한다. 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루고 있군요.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결국 이탈리아를 능가할 것입니다. 2008년 이탈리아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이라는 지표를 최근에 알게 되어 약간 놀랐습니다. 더욱 슬픈 점은 2008년에 비해 2019년에는 1인당 GDP 과거에 1만 달러가 넘게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한국은 놀라 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미래의 이탈리아는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됩니다. 이탈리아 경제가 기본적으로 30년 정체하는 동안 아직까지도 세계 제조업 기반 강국 한국이 이탈리아를 능가하지 못했다는 게 놀랍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한국은 전후 이탈리아에 비해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아주 빠르게 성장했고 이탈리아 경제도 과거에는 한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했지 그러나 현재는 절대 아니다. 과거 경제력 대비 성장한 남은 부가 있기에 이탈리아는 오늘날까지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어. 위대한 능력 그리고 한국인들 이탈리아는 그것을 존경한다. 한국의 GDP 부채는 선진국 중에서도 뛰어나 고작 40%에 불과하다. 반대로 이탈리아의 부채는 무려 130%를 달성했어. 상황이 안 좋아. 자본주의 빈부격차 반대, 유로화 반대, 리라화로 돌아가야 한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경제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탈리아의 부채는 높다고 생각한다. 한국처럼 40% 미만의 국가 부채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 국가 부채는 이탈리아의 가장 큰 문제야. 인당 GDP는 개인 소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인들의 소득 수입은 25% 줄어들고 이와 비교할 한국인들은 2019년의 경우 2008년에 비해 50%더 많이 소득을 올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계속되는 지난 25에서 30년 동안 세금과 관료주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개혁은 거의 없었다. 한국은 괜찮아? 나는 이탈리아 정부에게 실망했다. 2008년 금융위기, 2011년 유로 국채위기, 2014년 양적 완화로 유로화가 미국 달러 대비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제가 큰 폭으로 하락. 2011년 마리오 몬티는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 총리가 되었지만 결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2%에서 132%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성장과 확장의 가능성을 펼쳐야 할 시기지만 이탈리아는 파산 위기에 처했고 빈부격차가 타오르며
국제무역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바뀌지 못했습니다. 이 사태는 정말로 코미디 농담 그 자체다. 거시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이탈리아인들이 빌어먹을 경제 통계표를 보고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1인당 GDP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스페인에게도 역전당할 사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나는 숫자에 놀랐다. 132%?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탈리아 경제가 붕괴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없었다면 오래전에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있지 않았더라면 애초부터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전 댓글에 대한 답변 일본이나 미국에 물어보십시오. 유로존을 벗어나면 더 나은 상황에 처하는 게 확실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최대 피해국 가운데 하나인 이탈리아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 감시 요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프란체스코 보체아 지방정책장관은 25일 현지 시간 현지 일간 라스탐파 등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의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 지원하는 요원 6만에서 7만 명을 전국 각지에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체아 장관은 이들에게 제재 부과 등의 사법적 권한은 없지만 설득과 이성, 미소로 무장해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사회적 거리 유지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을 일종의 시민 도움이라고 명명한 그는 시민 누구나 지원하도록 하되 실업자와 정부 복지지원금을 수령하는 극빈층에게 기회가 먼저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종의 사회적 일자리 성격이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러한 구상안은 3월부터 약 2개월간 지속한 정부 위고 강도 봉쇄 조처가 이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완화한 이래 사회적 거리가 허물어지며 바이러스 재확산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이탈리아 언론들은 특히 밤에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채 335 모여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방역 지침에 어긋나는 시민들의 행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체아 장관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무시한 무분별한 행태가 지속한다면 현재 발효 중인 이동 제한의 완전한 해제가 무산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달간의 격리 생활을 겪은 시민들이 현재 보이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면서 다만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탈리아 국민은 거주지가 속한 주 내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으나 응급사유가 아니면 다른 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내달 3일부로 이러한 제한 조건을 폐지하고 이탈리아 전역에 대한 이동 이전은 항상 세계의 국가들이 경제를 정상으로 빠르게 발전시키는